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네. 자, 또 돌아왔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시고 산책도 갔다 오시고 그러셨겠죠? 예. 오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금요일 아닌가요? 저녁이 얼마 안 남았. 불금이 얼마 안 남았나요? 저녁 시간은 이제 불금이 되는 거죠? 불금 못 해본 지가 제가 한 3년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화나네. 불타는 라방. 계속 저는 불쾌한 금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네. 대법원이 네. 임금 피크제 하지 마. 라고 판결을 누가 이런 거 내렸다. 만들었어? 어. 뭐 이런 게 있어? 어. 안 돼. 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기업들도 좌불안석, 네. 근로자들도 야호가 아니라 네. 근로자도 자불안석. 그렇죠. 야, 이거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나오려나? 그럼 나 정년 연장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오히려 이거 악재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네. 걱정 이런 게 있을 텐데 자세하게 왜 이런 얘기 나왔는지 좀 차분하게 들어보려고 하고요. 예. 이어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시간에는 네. 건보료, 건강보험료. 근데 네.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떼는 거 아니야, 손해보험?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앞으로도 계속 뗄 거예요. 네. 관계는 없는데 네. 건강보험료를 그동안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음흠. 직장 다니는 남편 또는 아내 또는 네. 아들, 딸, 네. 뭐 사위, 며느리 있어서 거기서 이제 얹혀서 네. 얹혀서라는 표현이 좀 불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있으신 분들, 이제 네. 그분들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음흠. 바뀌는 제도가 많다. 네. 지금까지 안 내시다가 이제는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나요? 건보료가 중요합니까? 임금 피크제가 중요합니까? 일단 임금 피크제부터. 그게 중요한 것 같죠. 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좀 들어보죠. 네. 김상훈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여기 앉아 있는데 건보료가 중요하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일단 들어보죠. 네, 임금 피크제.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상징적이어서 제가 좀 떠온 건데 네. 이게 오늘 조간 신문 일면 제목이에요. 네. 경향신문은 보상 조치가 없는 임금 피크제는 위법이다 네. 라고 했고 한국경제는 사회적 대타협 뒤흔든 대법. 아하. 이게 조금 맥락이 많이 다르죠. 예.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 피크제는 임금 피크에 들어간 사람들만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이게 세대 간 갈등, 그다음에 직장 내 갈등 이런 걸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예. 쉽게 풀어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예. 네. 일단 세 가지 포인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첫 번째가 이게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게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합리적인 텐데 이유가 없는 거면 안 된다. 그렇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이유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조치가 적당하거나 충분하지 않는 임금 피크제는 이게 안 된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되고 적당한 보상이 있으면 괜찮다.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 나이 차별이 아니다. 이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년이 되기 전에 일정 시점에 네가 월급을 좀 깎아라. 예. 그 돈으로 우리가 청년을 고용을 하겠다. 뭐 그런 이게 그런 취지죠. 그렇죠. 예.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던 게 그건 건데 청년 고용이 너무 심각하니까 예. 층층이 그 임금 정년을 앞둔 사람들이 임금을 좀 깎아야 예.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 이게 당시의 논리였는데 그래서 이게 갈등이 이번 그 대법의 판결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임금 피크제가 무효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임금 피크 제도 중에 예. 특정 임금 피크 제도가 예. 무효가 될 수 있으면 노조 차원에서는 이 임금 피크제가 무효다라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사실 임금 피크제가 없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우리나라가 60세까지 정년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예, 예. 가만히 앉아 있어도 60세까지는 내가 월급 다 받을 수 그렇지. 있는데 예. 내가 월급을 왜 깎아줘야 되냐. 예. 이런 논리를 이 대법 판결 에서 나오다. 그렇죠.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씩 들어보죠. 그러면 처음에 소송 제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 네. 이게 전자기술연구원 직원 A씨인데 네. 이 사람 굉장히 조금 억울하기는 해요. 전자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55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니들은 55세부터 정년이 되는 그때 당시 전자기술연구원은 정년이 61세였는데 네. 6년쯤 되는 거죠. 예. 61세까지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임금을 깎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이 A씨가 2011년부터 임피제 적용을 받다가 예. 4년 뒤인 2014년에 퇴직을 했어요. 예.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자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건데 이게 그 불법이다. 정확히 말하면 위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나이 대법-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나이 차별을 했고 그 당신들이 그 사측이랑 노조가 합의를 한 임피제가 예.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내가 억울하게 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나에게 1억 8천만 원을 내놔라. 예. 이렇게 소송을 했고 1, 2심에서 모두 이겼는데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상고를 했거든요. 예. 상고를 했는데 이번에 대법이 이 상고 기각을 하면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A씨 말이 맞다. A씨 말이 맞다. 억울하다. 임금 억울하다. 피크제는 원래 직원과 회사가 합의를 합의한 거잖아요.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A씨는 동의 안 했어요? A씨도 그때 동의를 했겠죠. 예. 합의를 한 게 맞는데 예. 다만 이제 A씨가 직접 나도 도장 찍은 건지 음. 아니면 A씨가 포함된 그 노조. 회사의 노조가 합의를 한 건지 노조가 합의하면 그냥 다 같이 따르는 걸로 내 의견은 달라도 보통 그럴 이런 수 경우에는 있으니까.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할 거라고 하면 예.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월급을 깎는 거니까 그 해당 그 당사자들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취업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예. 이 취업 규칙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50%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동의를 안 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쨌든 절차를 거치긴 한 거죠. 노사가 합의한 거지만 합의한 건데 그래도 이거는 불법 위법이다. 맞습니다. 네. 이번 대법 판결에서 사실 1심, 2심 이미 A씨가 이겼기 때문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 대법 판결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뭐였냐면 예.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차별을 하는 걸 네.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예. 이 예. 강행 그게 규정이라고 무슨 하는 게 강행 규정이 뭐냐면 뭐예요? 예.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게 뭐 예.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법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이 있나 보죠. 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사진을 먼저 이미 떠 있군요. 이게 그 고용자 고용법 차별금지. 네. 예. 그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하는 법에 나와 있는 건데 고령자 고용법. 네. 예. 고령자를 고용할 때 해당되는 법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뭐 얼마 정도 고령자일까요? 고령자? 아무튼 아무튼. 뭐 약간 나이 많은 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조금 복잡해서 판결문에도 굉장히 모호하게 나오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 이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의 월급을 깎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거라서 취업 규칙을 바꿔야 될 정도로 조금 중대한 사안인 건데 네. 근데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걸 니들이 도입을 한다라고 할 때 사측에서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예. 근로자의 월급을 깎은 만큼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못 버는 거냐 인건비를 줄여야 할 만큼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냐. 회사가 진짜 어려웠느냐. 맞습니다. 회사가 진짜 어려워야 임금을 깎는 거지. 그쵸.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닌데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그게 맞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단순히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임금을 깎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표현인 건데 예.
그래서 뭐 돈을 잘 버는데 기업이 돈을 잘 벌었다. 예. 근데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됐다. 예. 그러면 이런 임금 피크제는 사실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령만으로만 차별하는 거니까 사실 임금 피크제라는 건 네. 예. 맞습니다. 54세는 얼마? 근데 55세부터 임금 피크제 55세는 일률적으로 다 연봉이 깎이는데 네. 그 이유가 55세라는 이유 하나 음. 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 앞단에 먼저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할 때 네. 예. 합리적인 사유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이 합리적인 사유가 임금 피크제라는 걸 회사가 맞습니다. 노사 간에 합의했더라도 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니까 임금을 어쨌든 누군가는 깎는 건데 깎는 거니까. 그 깎으려면 회사가 진짜 어려워야 된다는 게 일단 입증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즉 신입사원을 좀 더 뽑기 위해서 네. 라고 네. 하는 건 이유가 안 합리적인 된다. 이유가 아니다. 아니, 안 되는 알겠어요, 거죠. 알겠어요. 원래 이게 도입됐을 때는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되니까 합시다였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 회사가 어려워서 네. 근로자의 급여를 깎는 정도까지 정말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일단 꼭 그런 사정만 있는 건데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진 않았는데 네. 제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 누가 보기에도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삭감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경우에만 그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임금을 깎을 수가 있는 건데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아, 그렇죠. 이런 법이 맞습니다. 이런 법이 네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꼭 해야 된다. 그런 법인 강행 규정인 거죠. 맞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예.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법은 적용이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뭐 나쁜 일에 활용이 되거나 예. 혹은 약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에 이런 강행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하면 안 되잖아요. 둘이 합의했더라도 아 우리 둘이 그렇죠. 합의했더라도 장기 그거는 신법에 법으로 무조건 안 되는 법으로 무조건 거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그렇죠. 서로 거래 계약서 쓴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6개월만 살겠습니다. 하고 서서 합의했어도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안 돼. 넌 2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렇지. 진짜 나가고 싶으면 나가지만 아니면 살아도 돼. 어. 라고 하는 게 강행 규정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강행 규정이다. 그쵸. 이것도 강행 규정이다. 연령만으로 맞습니다. 차별하지는 말아라라는 게 차별하지 강행 마라. 규정이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합리적인 아니면 이유 없이 서로 차별하면 합의가 안 돼요. 됐으면 가능하면 차별 안 하는 게 좋은데 서로 뭐 합의됐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이런 쪽인 건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서로가 합의를 했더라도 네. 합리적인 법이- 이유 없이 법이 더 우선하다. 그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굉장히 힘들지 야. 않는데도 서로가 합의를 해서 네. 그랬다고 하면 이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A 씨 사례도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지게 된 거예요. 예. 법원이 봤더니 전자기술연구원은 사실 어려울 일이 있는 그 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단순히 법원이 봤더니 이게 경영상 상의 효율을 목적으로 네.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다.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전자기술연구원이 패배를 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괜찮다. 맞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그 다음인 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적절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졌느냐. 그러니까 임금을 깎는 거잖아요. 예. 임금을 깎았는데 임금 깎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당사자는. 예.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보상을 해줘야만 이제 그 사람도 그걸 받았으니까 그게 있어야만 이 그 임금 피크제도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A 씨 사례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예. 전자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직급 체계가 5개로 돼 있어요. 네. A 씨 같은 경우는 맨 윗단에 있는 수석이었어요. 예. 수석에서도 뭐 수석이 한 33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네. 그 중에서 20등급 정도 한 중간쯤 되죠. 수석에서 한 중간쯤 되는 맞습니다. 레벨에 있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높은 등급에 있었던 건데 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기본급을 받고 예. 또 별도로 실적에 따라서 기본급에 연동해서 월급을 받는 건데 예. 그래서 인피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석 20등급이었는데 인피제가 들어가자마자 등급이 50단계나 떨어져요. 그 세 번째쯤 되는 선임 단계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예. 그래서 월급이
판결문에서 보면 최소 93만 원에서 네. 최대 293만 원까지 줄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예.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 네. 첫 해가 그러했는데 이게 4년 동안 다녔다고 했으니까 예.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었겠죠. 그래서 A 씨가 소송할 때 1억 8천만 원을 내가 못 받았다. 나한테 달라라고 해서 이긴 거거든요. 예. 근데 되게 골 때리는 거는 이 A 씨가 인피제 전이나 후나 업무에 변화가 없어요. 아. 네. 그렇겠죠. 뭐 특별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로 시간이 연구원이라면서 줄어드는 여기다가.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거나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굳이 보상을 주지 않아도 거기에 맞는 임금이 나가는 건데. 그게 사실상 보상인데. 그렇죠. 그게 보상. 일이 한 만큼만 줄어든- 주는 거죠. 일이 줄어든 게 보상이죠, 일종. 맞습니다. 네. 근데 일은 똑같은데 월급만 줄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완전 차별이네. 완전 차별인 그러면. 거죠. 그래서 이게 무효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건데 예. 근데 대부분의 인피제하는 회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인피제만 하지 하는 일이 바뀌지는 않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실제로 인피제를 하면 조금 후선 업무로 빼서 이 일을 좀 줄여주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근로 시간이 줄지 않으면 후선 업무라고 해서 그 일이 그렇지. 덜 힘들고 그렇지. 더 힘들고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근로 시간이 줄어들지는 네.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논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일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월급만 줄었다? 이게 무효라고 하면 내가 소송해서 내가 못 받았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산은이나 이런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이런 정책금융기관에서 예. 소송을 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은이 뭐 소송해서 진다 그러면 뭐 수백억 원의 뭐 그 돈을 그 소송을 한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게 아마 이거랑 똑같군요. 예전에 노사 간의 합의에서 네. 그 통상 임금에는 뭐 보너스나 이런 걸 다 제외한다. 네, 뭐 한 후에 뭐 야근 수당, 뭐 주말 수당 이런 거 줄 때 그냥 우리끼리 합의한 통상 임금에 얼마 이렇게 줬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한참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소송을 해서 아무래도 이거 우리가 합의는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컨셉 잘못된 것 같다. 그렇죠. 그럴 때 법원이 컨셉 잘못됐네. 다시 해. 다시 해. 그렇죠. 맞습니다. 다시 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주기로 서로 합의했잖아요. 결국 돈 문제인데 예, 그렇죠. 예. 안 돼 몰라. 이제 그렇게 돼서 또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같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통상임금 예, 이탄이라고 말씀하세요. 부르기도 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 이탄. 그러면 인피제를 도입한 회사들이 꽤 많을 텐데 많죠. 다 그럼 무효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용부에, 아니에요? 예. 고용부에 그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네. 담당 과장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그 소송에서 대상이 되는 인피제는 네. 정년 보장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정년이 있으면 이 정년을 내가 보장을 해줄 테니 네가 임금을 삭가라. 그러니까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게 일종의 보상인 거예요. 잠깐만. 내가 지금 우리 회사가 60세예요. 네, 정년이. 그쵸. 근데 네가 60세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니? 내가 60세까지는 보장해 줄게. 그 대신 55세부터 임금 깎아.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년은 보장해야 정년이지. 보장 안 하는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게 이상하죠. 네. 이게 되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건데 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의무화가 안 돼 있을 때예요. 네. 2016년부터 60세가 정년이 의무화가 됐잖아요. 네. 그때는 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노력 의무라고 돼 있어요. 노력 의무. 웬만하면 노력한다. 근데 노력한다는 안 지켜도 거죠. 괜찮다. 정년을 그렇죠. 그러니까 정년을 60세까지 지켜줄 테니까 대신 55세부터 깎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건 보장형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은 보장형에만 해당된다. 일단은 보장형에 대한 판례인 거죠. 거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럼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65세 연장되는 건. 정년 연장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네. 2016년부터 정년이 의무화가 되면서 네. 그때 많은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받아들였던 건데 이거는 정년이 60세까지인데 예. 내가 정년을 2, 3년 더 밀어줄 테니까 예. 몇 살부터는 임금을 깎자. 이걸 합의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정년 연장형인 건데 예. 임금을 깎은 만큼 정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별도로 해준 거다. 별도로 해준 거다. 아, 그건 괜찮다. 그건 괜찮다. 이번 대법원은 아. 그러면 근데 그 이번 대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는 정년이 보장형.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던 시기에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보장을 안 됐던? 보장이 안 됐던 시기긴 한데 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앞단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진 건데 네. 뒤에서 이런 그 주문들이 나온 거는 어. 그 2016년도부터 굉장히 정년 연장형
그 임금 피크제가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그냥 주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그리고 뭐 보상은 해야 된다. 그렇죠. 보상은 무조건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번에 A 씨의 이 상황은 네. 합리적 이유는 없었고 그렇죠. 합리적인 그래서 이유는 아예 일단 없었고. 그것도 안 됐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아무 잘못이고 맞습니다. 다만 보상은 한 거일 수 있네요. 즉 한 거일 수는 있는데 정년이 완전하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이 보장되지 안 됐으니까. 않은 시기에 정년까지는 보장을 해주기로 한 거니까 보상은 해줬을 수는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충분하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그게.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임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리고 업무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사실 그 A 씨가 청구한 금액이 1억 8천만 원인데 네. 2심에서 1억 3천만 원인가로 줄었어요. 1억 8천만 원까지 보상할 필요까지는 없다. 아, 그렇죠. 그리고 다른 보상이 있었을 수 그러면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 판결은 정년 연장형에 대해서는 크게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쵸. 정년 보장형 맞습니다. 어쨌든 임기가 아니 정년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정년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임금 깎자고 한 경우에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데 맞다? 내가 정리한 거 맞아?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인피제 하는 회사들은 다 그래도 먹고 살만한 회사들입니다. 먹고 살만한 회사가 아니면 이미 45세 회사 그만두고 그렇지. 난리가 나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런데 그래. 노조가 맞아. 있고 이걸 합의하고 하는 정도면 이거는 임금 피크제를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괜찮은 회사이거나 공기업일 거라고요. 그러니 다 문제네 그럼. 임피제를 하는 모든 회사가 다 문제라니까요. 합리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조금 모호해요. 사진을 예. 조금 보여드리면 예. 대법에서 말한 게 딱 요 정도 선입니다. 임금 피크제의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준 거죠. 구체적인 게 없어요. 예.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이제 개별 소송이라든지 개별 사건 이런 걸로 판단을 할 텐데,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년 연장형이 2016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다라고 고용부에서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이렇게 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렇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럼 법원에서 들여다보고 아니라고 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경총 같은 데서 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하는 게 예.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예. 사회적 대타협을 한 거 아니냐. 사회적 그쵸. 합의를 한 결과물인데. 우리가 청년들 고용이 예. 힘들다라고 해서 예. 우리도 이렇게 사정이 편치 않으니 예. 그러면 위에 갇혀 있는 정년을 앞둔 분들 임금을 삭감을 하고 그걸 청년들 청년들 고용하는데 쓰도록 썼다. 하자라고 대타협을 한 건데 네. 이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애매해진 거죠. 그런데 저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네. 회사가 어렵지는 않지만 신입사원 신규 채용을 위해서 라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포함이 되네요. 저 대법 가이드라인을 맞습니다. 보면 네. 맨 마지막 라인을 보면 가맥한 재원을 즉 인피제로 인해서 덜 쓰게 된 인건비를 신규 채용 등 도입 목적에 맞게 썼는지가 되어 있는데 네. 맨 위에 보면 도입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신규 채용도 도입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한다. 오케이, 그것도 인정. 이란 뜻이죠.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정확히 고용부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신규 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 정당성의 범주 안에 신규 예. 채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당성에 이 목적에 맞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마련한 돈, 임금 예. 삭감을 해서 마련한 돈을 그 목적에 맞게 썼는지까지도 우리가 확인이 돼야 이거는 정당한 임금 피크제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그럼 겁니다. 예를 들면 깎은 돈이 네. 100이었는데 그걸 한 50만 썼다. 예를 들면 네. 신규 채용에 그러면 정당한 목적이 아닌 거고. 근데 그것도 재판으로 다퉈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나중에 그쵸. 쓰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렇죠. 그건 인정할 재판으로 수도 있고 다퉈봐야겠죠. 아니다. 다 썼어야지 무슨 소리냐.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렵다.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다른 기업을 사는 데 썼다라거나 뭐 투자에 썼다라거나 이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신규 채용하고 나면 뭐 노트북도 사줘야 되고 뭐 강의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도 다 쓴 비용으로 봐줄 건지 뭐 네. 아니 다 지금 풀어야 되겠죠. 채팅창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청년은 사실 대타협해놓고 별로 많이 안 뽑았다. 뭐 그런 지적들도 하고 계시긴 하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청년을 한 명만 뽑았더라도 야, 임피제로 이분은 1년에 연봉을 5천만 원 손해 봤는데 예. 그런 분이 10명이나 되는데 5억 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왜 청년은 너희는 한 명만 뽑았어? 라고 말할 때 이 청년이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5억만 받아가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한 명만 뽑아도 되죠. 그렇게 또 따지면 앞으로 받아갈 돈. 그러니까 1년 연봉으로 따지지 말고 아니야. 그건 좀 이상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비용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즉 임피제로 인해서 이분이 정년 때까지 받아야 됐지만 못 받은 돈이 예. 총 뭐 1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신입사원을 뽑으면 걔가 신입사원 연봉 나쁘게- 5천만 원짜리를 2명 뽑아야 돼. 이게 아니라 어. 한 명만 뽑아도 이분한테는 신입사원한테는 조금 한 15억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 이런 분 3명 나왔을 때 어. 한 명 뽑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해도 그래 그 계산 맞네 할 수 있을 수 있죠. 예. 다양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가 맞는지 몰라도 제가 판사도 아니고 아니지만 그렇게 실무적인 것까지는 뭐 너무 그러면- 어려운 문제이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들은 반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쵸. 노조나 그쪽에서도 반발이 있습니까? 이거에 노조는 반발이 아니라 조금 활용을 하고 싶어해요. 제가 활용을 이번 하고 싶어요? 공공기관 노조랑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네. 실제로 어제 대법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노총에서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그 임금 피크제 폐지에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제가 통화한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임금 그쵸. 피크제는 제가 역시 통화한 문제였다. 그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네. 아니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예. 이게 상급 단체에서 단체 행동한다고 하면 예. 우리도 별 수 없이 참가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지 않아요? 근데 임금 피크제는 없어져도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계속 그렇잖아요. 수명이 계속 길어지는데 정년을 연장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그래 지금 있는 임금까지 정년까지만 하고 연장은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연장해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적절한 보상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년 연장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 그거야 뭐 할 수도 있죠. 별도의 문제고. 조금 할 수는 있겠으나. 예. 아무튼 이번 판결은 정말 귀한 판례가 될 것 같고 예.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법원이 가끔씩 어느 방향이든 딴지를 걸어주는 게 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정치권이 여론에 따라서 대강 화두가 돼서 대충 합의하고 그렇게 하자 법 만들면 그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여론 따라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던졌을 때 고령자 고용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고령자 고용법을 없애든가 아무튼 논란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는 예. 저희도 좋은 아이템 하나 생기고 네.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이 파장을 어떻게 이제 잘 수습해야 되는지는 그러게요. 고민이네요. 예. 아, 이거 굉장히 폭발력 있는 판결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 제가 이제 듣다가 가만히 네.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건 안 된다는 거라면 고령자 고용법의 취지가 취지가 그런 거라면 지금 25세 직원보다는 45세 직원이 월급이 많잖아요. 네. 네. 일반적으로 즉 연공서열제, 호봉제 그 자체도 노사가 합의한 거긴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연공서열제, 호봉제라는 건 오로지 입사 연도나 연령에 따라서만 차별을 하는 건데 그걸로 왜 차별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뭐 이런 네. 건데 그 나이에 따라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걸 완벽하게 적용을 하려면 사실 정년이라는 것도 없어져야 돼요. 예. 그렇죠. 그것도 누가 소송 붙으면 그렇죠. 소송 붙으면 이길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본다면 네. 나이가 다 됐다는 이유로 왜 자르냐? 그렇죠. 차별하면 안 되는데 왜 나를 계속 더 고용하지 않냐라고 하면 대법원이 그러네.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연공서열의 취지라는 건 나이가 한 살 먹었을 때 그 급여가 올라가는 취지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네가 얼마나 일해 똑같이 10시간을 일해도 8시간을 일했는데 네. 예를 들면 2년차 직원은 숙련도가 높아진 직원이라고 가정하고 같은 8시간을 일해도 1년 차보다 1년차보다 숙련도가 높을 것이다 네. 라고 가정하고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거죠. 왜요? 정확히 측정은 못하지만 왜 높아졌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경력이 쌓였으니까 좀 더 숙련도가 쌓였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 그럼 거지. 나이가 들면 어. 체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거는 체력장 해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면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집중도도 떨어질 거고 시력도 떨어져 있으니 업무 성과가 낮을 거라고 판단해서 깎는 것도 똑같이 합리적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그래서 가정을 하고 그런 가정을 하고 어. 임금 피크제를 하는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네. 가정을 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뭔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집중력이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어. 가정하고 그게 이번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전기현에서 네. 그러니까 대응 논리로 했던 게 뭐였냐면 51세에서 55세 사이의 실적이랑 55세 이상의 실적을 자료를 제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5세 이상의 실적이 떨어진다. 근데 법원에서 봤더니 아닌데 55세 이상이 훨씬 더 실적이 좋은데 말이 안 돼. 이렇게 배척을 했던 건데 뭐 그게 사실 진짜 맞다라고 하면 안 선배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근데 이거는 숙련도는 그냥 경력에 따라서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나이가 들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가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년의 취지라는 게 그 정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근무 연령일 거예요. 예를 들면 60세가 정년으로 해놓은 건 60세까지는 이상 없이 근무할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러나 생산성은 똑같이 발휘할 거라는 가정을 하면 네. 안 되죠. 왜냐하면 신입사원과 과장님의 생산성은 과장님이 높으나 다 고용을 하면서 네. 과장님과 오래된 이제 뭐 전무님이나 상무님은 또 다 같을 거라고 보면 안 되죠. 즉 그러니까 연령에 의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려면 네. 연령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연봉이 올라가는 이것도 똑같이 문제다. 똑같이 문제다. 똑같이 문제다. 어. 그거는 올라가는 게 뭐 끄덕끄덕하고 내려가는 건 안 돼 그러면 네. 연봉은 계속 올라가야만 돼라고 하는 가정인데 예. 그거는 생산성에 따라 다르죠.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물론 업종마다 달라요. 업종마다 다르고 완전히 자유롭게 평가하는 데도 있으나 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연봉급여 체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국만의 조금 독특한 한국이랑 일본만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안 선배 말처럼 뭐 시간이 지나면서 숙련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때 많이 못 주고 네가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같은 산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굉장히 과도기인 거잖아요. 네. 생방송국에 전화하고 싶어진답니다. G마스터님은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좋죠. 네. 예.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 사람은 과연 월급값을 하나 못 하나 네. 의 판단은 회사가 할 거예요, 당연히. 냉정하고 잔인할 수 있지만 예. 회사가 할 거라서 나는 나이가 충분히 더 들었지만 나의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예.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발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 자를 거예요. 미쳤습니까? 연봉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분명히 이분들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임금 피크자라도 하자. 그 싫으면 나가시겠지라고 한다는 건 미안하고 냉정한 일이지만 못 한다는 거예요. 돈값을.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판단을 회사에서 내리겠어요? 물론 네. 그게 인간의 존엄성과도 무관한 일이죠. 물론.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봉제는 뭐 회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사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배 말처럼 뭐 강행 규정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병관이님이 이등병과 병장의 능력은 다르지만 병장은 일을 안 하지. 저기 있어. 야, 진짜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실전에서는 듯한, 굉장히 강할지는 몰라요, 그죠? 네, 진짜 맞는 말씀이네 저것도. 맞아요. 기업에서도 네. 평소에는 일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임원분들이 네.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신입사원이 발휘 못하는 능력을 네. 발휘하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까? 네. 아, 네. 네.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두고 와서 금요일 저녁에. 그래도 금요일 저녁이니까 용서가 됩니다. 자,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